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당 의사의 미래의학 코너 세포독성 항암제의 미래는 유도 항암제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당 차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입니다. 자, 우선 유도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이 그림이 일반 항암제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표적 항암제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기존의 이제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둘 다 공격을 합니다. 암세포처럼 증식이 빠른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정상세포 중에서도 증식이 빠른 모낭, 점막 등 이런 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 항암제는요, 암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표적 인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약효를 높이면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기존의 일반 항암제는 원자폭탄과 같은 것이고, 표적 항암제는 정밀 타격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도 항암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유도 항암제는요, 이런 암세포가 표적 유전자 발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제 표적 유전자를 타겟으로 삼아서 암세포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유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유도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유도 항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 유도 미사일에 세포독성 항암제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 성분입니다. 즉, 유도 미사일 항체에 폭탄, 즉 세포독성 항암제를 매단 형태의 항암제가 유도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유도 항암제의 작동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자면 항체 세포 독성 항암 즉 접합체, 영어로는요 antibody drug conjugate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항체 모양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뾰족뾰족한 게 세포 독성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체와 세포 독성 항암제가 이런 연결자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게 혈관 속을 이렇게 다니다가 표적이 발현이 되어 있는 암세포, 예를 들자면 허투가 하나의 이 표적이라고 한다면 허투가 발현이 되어 있는 암세포를 발견하면 이 항암제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암세포 쪽으로 다가가고요. 암세포에서 이 허투 발현이 되어 있는 암세포가 이 유도 항암제에 의해서 이렇게 사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유도 항암제가 이런 빨간색 폭탄들이죠.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렇게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주변에 있는 허투가 발현이 되어 있지 않은 암세포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주변 구경꾼 효과, 이런 게 나타나고요. 또 다른 작용은 이러한 이제 항체 치료제들은요, 주변에 있는 NK 면역세포를 끌어들여서 NK세포가 면역작용에 의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까지도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 항암제는 이런 항체와 세포독성 항암제가 접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표적 항암제와 유도 항암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표적 항암제는 타겟티드 테라피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 학계에서 많이 사용하던 명칭입니다. 하지만 유도 항암제는 가이디드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이 유도 항암제라는 말은 사실은 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아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미래의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이런 유도 항암제의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 암세포가 표적 유전자 발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표적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를 개발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특정 표적 유전자의 성질에 따라서 이 표적 유전자가 암세포의 성장에 중요하고 이 표적 유전자를 억제했을 때 암세포가 죽는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는 게 맞고요. 단순히 이 표적 유전자들이 이게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구분하는 이러한 이제 암세포 표지만 담당을 하고 이러한 표적 유전자를 뭐 억제를 한다 하더라도 암세포가 죽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암세포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옷일 뿐이에요. 옷. 이제 이러한 역할만을 한다고 하면 유도 항암제를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 항암제, 유도 항암제 차이가 뭔지 확실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유도 항암제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허투. 자, N허투는 허투 저발현 유방암, 허투 양성 유방암의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적 유전자는요, 허투라고 하는 이런 표적이 되겠는데요. 뭐, 허투 저발현인 경우는 허투가 이렇게, 발현이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적게 발현이 되고, 허투 양성인 경우는 허투가 많이 발현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허투가 적게 발현이 되든 많이 발현이 되든, 이 트라스트주맙이라고 하는 항체는 이러한 허투를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이걸 이제 유도 미사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끝에, 데룩스티칸이라고 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 성분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핵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스트주맙이 허투가 발현된 암세포를 찾아 들어가면 근처에 가서 또는 암세포에 딱 닿으면 이
핵폭탄, 항암제를 터뜨려서 암세포를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양 반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허투 저발현 유방암에서는 N2의 종양 반응률이 53%가 되겠고요. 허투 양성 유방암에서는 이제 80%까지 이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도 항암제 트로델비라고 하는 유도 항암제가 있습니다. 원래의 명칭은요, 삭시투주맙 고비티칸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길고 복잡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이 항암제는 트롭2라고 하는 표적 유전자를 발현하는 이 암세포를 타겟으로 합니다. 이 삭시투주맙이라고 하는 항체는 트롭2 유전자를 타겟으로 삼아서 암세포를 찾아 들어가고요. 여기에 SN38이라고 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 성분이 매달려 있어서 암세포에 다다르면 이 항암제를 터뜨려서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트로델비의 3중 음성 유방암에서의 효과를 임상시험에서 증명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3상 임상시험에서 이제 전이성 3중 음성 유방암이면서 전에 2개 이상 이상의 항암제를 투약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로델비를 투약한 군은 전체 생존기간이 12.1개월이고 의사가 선택해서 어떤 약이든 쓰도록 했던 군은 6.7개월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트로델비라고 하는 항암제는 이 3중 음성 유방암에서 그 효과를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에서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유도 항암제의 특성은요, 이 트롭2라고 하는 이 표적 유전자가 유방암에서 한 80%의 환자에서 이 발현이 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구분이 굉장히 쉽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방암 세포면 무조건 발현이 거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롭2라고 하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것 자체가 암세포를 죽이는 건 아니지만 트롭2를 타겟으로 하는 어떤 유도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을 해놓고 기존의 항암제를 여기다가 매달아서 이런 이제 암 치료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유도 항암제는요, 파트리투맙 데룩스티칸이라고 하는 이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굉장히 길고요. 아직까지는 시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품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항암제는요, 허3라고 하는 이러한 표적 유전자를 발현하고 있는 이런 이제 암세포, 유방암 세포에 대해서 파트리투맙이라고 하는 항체를 개발을 했고요. 허3 유전자를 타겟으로 삼아 암세포를 찾아 들어가는 유도체입니다. 이 유도미사일에 데룩스티칸이라고 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 성분을 매달아서 암세포 근처로 찾아 들어간 다음에 이 항암제를 꽝 터뜨려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약제는 아직 그 연구 초기 단계인데요. 헐3의 발현하는 전이성 유방암의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임상 1 이상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방암에서 헐3 발현율은 30 내지 50%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유방암 환자들 중에서 적게는 30% 또는 많게는 50% 정도 이러한 약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헐3 발현 전이성 유방암이면서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임상을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일상 임상임에도 불구하고 종양 반응률이 28.6%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항암제가 듣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항암제 치료가 더 이상 효과 있는 게 없어서 그냥 항암제를 투약하지 않고 그냥 뭐 보존적 치료만 하는 환자들인데 뭐 이러한 반응률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반응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3상 임상시험이 아니에요. 단순히 1상이나 2상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확실한 이 유효성 결과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추후에 더 대규모 이 임상시험, 3상 임상시험에서 이 효과가 입증이 돼야 최종적으로 이 약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유도 항암제 파트리투맙 데룩스테칸이라고 하는 유도 항암제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 세포 독성 항암제의 미래는 유도 항암제를 개발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제 세포가 암세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유전자 표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이 유전자 표적을 타겟으로 하는 유도 항체를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유도 항체와 기존에 쓰였던 세포 독성 항암제를 조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새로운 항암제들이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유도 항암제들은 효과는 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는 이러한 좋은 항암제로 아마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당이사 문용화의 미래의학 코너 세포 독성 항암제의 미래는 유도 항암제를 개발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